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주말을 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부터 검찰의 출장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약 10분 전에는 올케인 서양희 변호사가 서울구치소로 박 전 대통령을 면회 왔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와 윤 전 추행정관이 넣어준 영치금 100만 원으로 옷을 사입고 가림막이 쳐진 독거실에만 머물면서 독서와 TV 시청만 했다고 하는데요. 약 2시간 뒤부터는 마지막 수도권 경선을 치르는 민주당의 대세론, 그리고 자강론과 단일화 사이에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진 다른 당 후보들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베일임 채널A 법조 팀장과 전문가 3분 모셨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혀 예고 없이 약 10분 전인 11시 32분에 택시를 타고 서양희 변호사가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장면, 뒷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네, 지금 보시면 택시에서 타고 내려서 기자들이 깜짝 놀라서 쫓아가는 모습이죠.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택시를 타고 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외제 차량을 타고 승용 차량을 타고 지금 남성 한 명과 11시 32분경에 서울구치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구치소 앞에서 내려서 이 남성과 함께 면회실을 통해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아마 들어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특별 접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리벽 그리고 마이크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리벽이 없는 방 안에서 이 면회하는 것을 특별 접견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하러 들어가는 모습이고 내일의 검찰 조사 내용과 관해서도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님. 전혀 예고가 없었지만 이에 앞서서는 그 8시 40분쯤에 유영하 변호사가 어제는 이제 아무도 일요일이라 면회가 불가능했고 왔다 간 뒤에 이제 서양희 변호사가 저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변호인 접견은 휴일하고 주말은 못하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전에 그 검찰 조사에서 선임계가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는 거고 서양희 변호사의 경우에는 원래 선임계 없이는 최대 3회까지는 변호인 접견이 가능해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변호인 접견이 아니라 특별 면회,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친지들이 한 15분 정도 시간 제한을 두고 그 아크릴판 사이로 보는 일반 면회가 있고 특별 면회라 그래서 좀 넓은 공간에서 특별 면회실에서 한 번에 좀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시간 제한이 조금 덜한 그런 면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서양희 변호사가 접견실이 아니라 변호인 접견이 아니라 그 일반 친지의 특별 면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영하 변호사의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인 거고요.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보면 서양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 전까지는 박 전 대통령과 크게 왕래가 없다가 지금 삼성동에서 얼마 전에 만난 이후로 그리고 다시 연락이 된 것처럼 오늘 다시 왔거든요. 이거는 아마 변호인단으로서 온 걸까요? 아니면 가족으로서 온 걸까요? 뭐 두 가지 다 복합적인 저는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변호사 선임계를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마 변호사의 그 자격으로 아마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것 같고요. 오늘 만약 변호사 선임계가 안 냈다고 한다면 가족 입장에서 접견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서양희 변호사를 비롯해서 박지만 씨 등 이 가족과 상당히 그 관계를 멀리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난번 대선 때도 친인척 비리는 단절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친인척 비리에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한 사람이 바로 서양희 변호사였거든요. 네.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만사 옳통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것은 옳게로 통한다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아마 서양희 변호사가 아마 의도적으로도 본인 스스로도 아마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뭐 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이제 구속까지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족의 이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마 해야 될 도리를 다 하는 쪽으로 오늘 지금 접견에 나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앞서 8시 40분쯤에 이제 유영하 변호사, 마지막 남은 충신이다. 이게 표현이 맞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지금 하는 유영하 변호사가 왔었다. 이런 얘기인데, 유 변호사가 오히려 이번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구속 수감에 이르는 이 과정에서 뭔가 일을 그르쳤다. 이런 논란도 있다고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상 헌재에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3가지를 들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 검찰에서의 대면조사, 그 다음에 특검에서의 대면조사, 헌법재판소 출석, 요 3가지를 유영하 변호사가 다 반대했다. 네.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내부적으로 흘러나오면서
사실상 유영하 변호사의 교체설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퍼지고 있죠. 네네. 그런데 교체설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좀 있네요. 첫 번째는 K미러 사건과 관련해서 대기업들이 대부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첫 네. 번째는 대형 로펌들이 개입하기에 상당히 어렵다. 이해 상충의 문제로.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 한해서 이제까지 집중적으로 만났지 그 외에 다른 변호사들하고는 거의 접견이나 면담을 아주 소수로 하거나 거의 하지 않았다는 네. 측면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사 교체를 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 측면이 또 하나가 있고요. 마지막 한 개는 네네. 현재 박근혜 대통령 변호를 맡으면 친박 오리표를 붙으면서 네. 정치 행위를 하든지 이후에 영업 행위를 하든지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들이 상당히 친박 오리표에 대한 이 불편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변호인단 교체의 가능성들을 이제 많이 네.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측면들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네. 사면 초과를 자초했고 그리고 사면 초과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어쨌든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오전 8시 50분에도 서울구치소를 찾았거든요. 네. 그러면 교체 가능성은 좀 낮아진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변호인단 내부의 분위기는 교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그만큼 신임한다. 네, 그렇게 해석할 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특검 수사에 이어서 탄핵 심판을 받았고 또 다시 검찰 수사로 이어졌는데요. 이 모든 기간 동안에 관통한 단 한 명의 변호사, 그게 바로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네. 유영하 변호사 한 명만 이 모든 사건을 이때까지 끌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 내부에서는 유영하 변호사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이 중간중간 고비마다 사실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갈등이 좀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 때 사실 여성 대통령이기 이전에 이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이 검찰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선 그런 태도라든가 네. 이때도 사실은 거물급 변호사들이 도움을 주려고 여러 차례 손을 내밀었지만 이 유영하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변론 때문에 사실은 합류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탄핵 심판 때에는 이 마지막에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 직접 나서야 된다는 의견이 변호인단 사이에 많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영하 변호사가 이 대통령과 상의 끝에 결국 나서지 않는 것으로 이 결론이 났는데요. 그것이 이 탄핵으로 이어졌다라는 내부 비판도 있었습니다. 예, 예. 이번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불만은 많지만 네. 이 교체보다는 추가 합류로서 합류. 박 전 대통령을 돕겠다. 그러니까 보강하는 선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데 네. 지금 앞서 보신 서향희 변호사가 왔을 때 현장음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기자들이 빗발치는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연애하러 가신 거 맞습니까? 전달품 있습니까? 연락하고 오셨어요? 전달할 물품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그냥 휙 들어갔는데요. 네. 자, 여기서 이 유영하 변호사를 박 전 대통령이 신임하는 그야말로 뭐 마지막 호위무사, 뭐 마지막 충신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는 있습니다만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변호인단을 맡으려다 고심을 하려다 안 한 것도 사실은 유영하 변호사 때문이라는 얘기도 일부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더 큰 사건, 뭐 1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효과적으로 좀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강이 필요하다. 어떤 법률가들이 좀 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최재경 전 수석은 직접적으로 도움은 주고 있지 않지만 이 간접적으로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서면 그 자문 같은 것을 네. 주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 또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변호인단에 투입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그 뇌물, 직권 남용, 강요 등등의 여러 가지 혐의, 대형 재판이 시작됩니다. 일단 이동흡 변호사죠. 그 법관 출신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내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번 그 탄핵 심판의 변호인단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 뇌물죄에 대해서는 이 이동흡 변호사가 굉장히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판사 출신으로서 이 법원에서 무죄가 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네. 직접 도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 주변에 밝힌 상황입니다.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서 네. 계속 신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네. 했지만 서양희 변호사가 오늘 이 구치소를 찾은 걸 보면 뭔가 박지만 동생인 박지만 씨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일부 보도에서 박지만 이지 회장이 그 누님을 위해서 변호인단을 보강하고 좀 네. 바꾸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 박지만 회장 측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그 가족 간의 도리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박지만 회장이 어떤 식으로든 변호인을 보강하는 쪽으로 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지금 앞서 뭐 최재경 전민정 수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역대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 세 번째지 않습니까? 세 번째 지금 구속당했는데, 앞서 두 사람의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시 자신이 재임 기간 중에 민정수석들의 법률적 조력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총 5명의 지금 민정수석 출신이 있는데, 저기 노네요. 네, 기라성 같죠? 예, 기라성 홍경식, 같죠. 최재경, 이명재 뭐 그때는 법률 특보였습니다만은, 이 민정수석들 중에 각상도 전 수석은 지금 현역 의원이고, 그렇죠. 김영환 전 수석은 지금 고인이 되셨고, 그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 지금 나오실 처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최재경, 홍경식 전 수석 정도가 남은 건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저 두 분이 지금 사건을 안 맡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유영하 변호사의 관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치적 업무나 기획에서 엮였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예. 본인 스스로가 이 재판에 대해서 형사재판에 임하는 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법리적으로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일종의 정치 투쟁의 과정으로 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홍경식, 최재경, 전수석 같은 경우 이런 정치 싸움에 본인들이 들어올 이유가 있느냐는 네.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양 이사장님. 어쨌든 검찰이 오늘 원래 출장 조사를 뭐 경호 문제도 있고 네. 해서 하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오늘은 좀 그렇고 네. 우리도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네. 내일부터 검찰에 출장을 나가겠다. 두 사람 네. 그 형사 8부장하고 이제 나간다는 얘기인데, 네. 자, 이 과정을 위해서 서양희 변호사가 오늘 급거 가족 자격이지만 변호사 로펌 대표니까 옵년도 있지 않겠어요? 급거 들어간 이유는 아까 뭐 기자들 중에 연락하고 오셨나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연락하고 왔으니까 들어갔겠죠? 네네. 들어갔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서양희 변호사의 역할이 네. 법률적인 지원의 그 영역이 아니라 최순실이 빠진 개인 시중에 대한 그 영역일 아하. 가능성이 높다. 예. 현재 여성으로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밖에서 이제 우리가 업계 전문용어로 빵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아하, 예, 좀 속칭입니다만. 속칭. 예. 빵발이라고 그러는데, 빵발이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밖에서 옥바라지. 필요하거든요. 옥바라지가 표준어네요. 네. 역시 앵커가 옥바라지 해야 됩니다. 예, 예. 옥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네. 서양희 변호사의 역할이 외려 더 클 거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두 번째가 지금 이제 그 차 교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네. 저는 좀 달라요. 인간적인 관계나 그다음에 유영하 변호사의 주도권의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검찰청 출신의 그 거물급 변호사들이 개입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실제 차고 넘치는 증거를 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면, 네네. 안종범의 수첩, 그다음에 정호성의 녹취 파일, 그다음에 자신이 부렸던 장차관들이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집중하는, 요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논리나 변론의 내용이 없을 거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안 할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8시 50분에 들어갔고, 예, 예. 서양희 변호사가 11시 40분쯤 그렇죠. 들어갔고요. 그러면 지금 박 전 대통령과 이 두 명이 같이 접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근데 있을까요? 원래 저기 구치소가 식사 시간을 아주 칼같이 지키는데요. 지금은 점심시간이 되네요. 예, 배식을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네네. 그 배식 시간이 지나버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접견을 할 때 11시 한 50분이면 막 정리해서 저기 다시 돌아가게 하는데 아, 그런가요? 시간대가 지금은 점심시간대라 지금 네. 글쎄요. 지금 같이 마주하고 있다는 거는 보통의 경우에는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점심시간 때고. 그리고 저는 이제 유영하 변호사 네네. 뭐 떠나서 저는 그러니까 유영하 결과가 안 좋을 때는 언제나 변호사 탓을 하게 돼 있어요. 예, 모든 예. 사건에서. 네. 근데 이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리적인 싸움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정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부분이 유영하 변호사하고 맞닿아 있는 지점이 아니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걸 법리 싸움을 하고 사실관계 다툼을 하려면 본인이 당사자가 아주 세세한 것부터
다 진술을 해줘야 돼요. 네, 네.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특성으로 봐서 저는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뭐냐면 나는 박근혜다. 박근혜는 애국심이 있는 정치인이고 네, 네. 사리사욕을 탐하는 정치인이 아니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면은 누구도 사실은 도와주기가 어려워요, 변호인. 예. 네, 그러면 서양희 변호사가 어쨌든 오늘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지금 박 전 대통령이 계속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구속까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 전략에 좀 수정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서양희 변호사가 좀 이렇게 설득을 하거나 이러면 좀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가능성이 지금 현재 오늘의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 수사 기록이 수십만 페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변호인단이 합류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육장 걸릴 것이고요. 전담 검사가 12만 쪽을 다 읽어봤다고 하는데 뭐 반나절이 훨씬 더 넘게 걸린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 기록이 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이 뇌물 부분, 공무상 기밀 누설 부분 이렇게 전문적으로 나누어서 또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세부적인 전략을 오늘 수정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서양희 변호사가 이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의 법률 조력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조언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자, 보입니다. 이런 측면도 봐야 됩니다. 만사올통이라는 얘기 지금은 옛말이 됐지만 서양희 변호사는 곧 박지만 이지회장의 부인 아니겠습니까? 네. 또 아들을 넷이나 낳아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를 잇게 해준 또 큰 며느리. 아마 멘탈적인 측면, 박 전 대통령에게 박지만 회장의 어떤 메시지 같은 거, 안심하시라. 뭐 이런 걸 전하는 역할도 꼭 법률가로서의 측면만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양희 변호사가 그 상당히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선임됨으로써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위치를 가질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만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정윤회 얘기했던 예, 건데. 역시 물보다는 피가 더 진한 모습들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안에서 후회하면서 네. 실감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서 생각 밖에 급격하게 서양이 박지만 쪽으로 마음을 맡기고 주면서 그쪽에 기댈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저는 그렇게 이제 예, 생각하는 거죠. 그런 면까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양희 변호사가 언제 나오는지 또 기자들, 저희 취재 기자들이 밖에 있으니까 그 소식이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